미국의 정치 이야기 순서죠.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는 순서인데요.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연맹 테렌스 박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네, 드디어 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해리스 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정치는 고도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대중들에게 최대한으로 반영시키는가라는 그 예술입니다. 여기에 알고 있는 지식과 문제 해결의 해법과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외유 내강의 모습, 즉 겸손하나 강인한 면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카멜라 해리스의 연출은 트럼프 후보보다 뛰어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먼저 해리스 후보의 주도적인 모습이 좋았습니다. 먼저 트럼프 후보에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며 간단히 I am Kamala Harris, good luck 이라고 인사하는 모습부터가 네. 주도적이었다고 비춰집니다. 예. 그 후 곧바로 토론은 전방위적 식으로 격돌했습니다. 개인의 더욱 큰 관심이 이번 토론에 있었던 것은 지난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서 참패한 후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대표되면서 갖는 첫 번째 토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후보가 이기면 그의 대선의 문턱은 아주 낮아지는 것이고, 만약 지게 되면 역전의 깃발을 민주당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첫째, 경제 및 물가에 대해서는 해리스 후보는 자신을 중산층을 위한 유일한 후보로 내세우면서 트럼프 후보의 경제 정책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트럼프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일으킨 반면에 미국 반도체를 중국에 팔아넘겨서 중국의 군사력을 키운 셈이 되었다고 비판하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구매한 반도체는 대만산이라면서 국가의 재건과 이득을 위해선 무역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었었다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높아진 것은 바이든 정부의 행정 실책과 우리 것들을 훔쳐갈 수 있도록 느슨한 외교 보안 정책이라고 응수했습니다. 특히 외교, 낙태권,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이스라엘을 혐오한다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은 2년 내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는 독재자를 가까이 하고 존경하고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되고 싶다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면서 러브레터식 편지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비꼬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낙태권에 대해서 지난 52년간 우리나라를 분열시킨 문제라면서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호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덕분에 모두가 원했던 대로 주별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낙태권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하겠다면서 자기 몸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정부가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해야 된다고 트럼프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민과 관련해서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의회가 추진했던 국경 강화 법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해서 불결시킨 것을 언급하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그는 불리해짐의 문제를 피해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수백만 명의 불법 입국을 허용했다면서
그녀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성공할 기회가 없을 뿐더러 테러를 맞는 베네수엘라가 될 것이라면서 이민자들이 미국의 불법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미 시민들의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이렇게 남차전을 벌이고 있는 이 대선에 토론의 여론 조사 결과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약 5%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일 로이터 통신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 기관 입소수와 공동으로 전국 유권자들 1,405명 정도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해리스 지지율은 47%, 트럼프는 42%로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오차 범위는 3% 내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두 사람의 격차는 토로로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치즈 토론으로 이겼다고 답한 응답자는 53%로 역시 트럼프의 24%보다 많았습니다. 지금 응답자 중 예. 52%는 트럼프 후보가 턴에서 해냈고 예리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답변을 받는 네. 해리스 후보에게 같은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예. 21%에 머물렀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2억 8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그가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나는 2024년 대선에서 카멜라 해리스와 팀 월드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해리스는 권익과 대의를 위해서 싸우고 그러한 권리를 옹호할 전사가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분한 성격을 가진 해리스가 우리나라를 보다 나은 나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양이를 안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벤스가 자식 없는 캣레이디들이 사실상 국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처럼 국가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공개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서 캣레이디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 대신 고양이들과 살고 있는 나이든 여성을 두고 표현한 말인데,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결혼을 했지만은 아이를 갖지 않은 이유는 지구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자식들에게 미치는 악 영향을 우려해서 자식을 낳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는 것을 테일러 스위프트 팝스타가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선은 난타전을 벌이면서 앞으로 52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정치 이야기 아시안 아메리칸 국가연맹 테레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